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즐겁게 보는 구독자입니다. 여기 글을 보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 비하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셈이죠.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의 결혼적 용기가 없어서 그냥 20대 후반이면 다 결혼하는 시기이니까 그냥 남들 다 이때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었다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자기 코리아 다 모법 생각하면서 결혼을 미루기도 하거나 혹은 많은 경우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부럽다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제가 결혼한 후 이후에 후회하는 적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고 그냥 가정주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정주부의 일은 위대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 맘충이라고 불리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고생을 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겠어요. 만약 이해해 주신다면 보람이 있겠지만 남편이 그러지 않는다면 한없이 허망해질 뿐이라고요. 집에서 몸은 몸대로 고생하는데 대우라고는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니까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결혼 후부터 가정주부인 저를 엄청 무시해서 남편을 시댁이 지원을 받아 육아 사업을 했는데 매번 힘들다고 난리치면서 저보고 집에서 놀아도 주제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고 매번 구박을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내조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번 칠첩한상과 아침 도시락, 저녁까지 꼬박밥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남편은 결벽증까지 있기에 집은 항상 먼지가 보이지 않도록 구석구석 청소를 하기까지 매일 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많이 원했기 때문에 아이 3명을 독방에서 혼자 키우느라 몸은 갈증을 씹었습니다. 얘기가 아기 때부터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아이가 서너 살이 되면서 계속 나아지기 시작했기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육아를 도와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셋째를 낳은 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를 맡아줄 바람으로 하루 종일 19회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결혼했나 정말 답답합니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결혼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커리어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혼을 한 후 어머니께서 입을 떨이해주며 아들을 키워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아내의 주요 의무가 남편의 내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포기하고 가정주부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저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당신이 못됐다고 생각한다 며 불만을 많이 털어놨었어요. 생각해보면 집에서 애나 보라고 시키신 거겠죠? 아니, 우리 형수님이 나 죄수씨를 바버 사자 직업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시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당신이 좀 더 잘 되라고 나한테 부탁하셨어요. 부탁은 어떤 부탁이에요? 어머니가 착하시니까 괜히 돌려서 말한 거지. 내가 뭐 별거야? 돈을 잘 벌어오면 그게 내가요. 이 사람이 네 다른 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시어머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에 대해 반박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한 대로 형님은 사자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그러한 말씀을 제게만 하신 거겠죠. 만약 저가 그러한 짝퉁 직업을 가졌다면 시어머니는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또는 어찌됐든 그 말을 나한테 듣게 됐다 해도
어떻게 벌어들이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죠. 남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 좋은 직업을 가진 형식이 아동서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스러웠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시어머니도 힘들게 시티케어에 시켰다면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눈치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가정주부로만 살아야 했었어요. 가장 서운 건 남편이 주는 돈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주는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돈을 어디에도 함부로 쓰지 못했죠. 남편이 벌 돈이나 시댁이 얼마나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 할 만큼 제가 부유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부잣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애를 낳아주는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도 없었고 통장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금 더 필요한 금액만 저에게 주셨어요. 돈을 효율적으로 아끼며 계획대로 실천하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가격을 부풀려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었어요. 지난달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물품의 가격을 측정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계획대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일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어떻게든 계획서에 명시된 예산을 준수하며 적은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달 이럴 때면 이번에도 실패하겠다 며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며 도대체 제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제기했어요.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며 돈을 더 아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돈을 더 벌어주는데 그 계획을 지키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제대로 발품을 팔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해요. 물건마다 더 싼 곳이 있을 텐데 물건 하나하나 할인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따로 구매하면 계획대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참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는 어느 마트나 어느 시장에서 어떤 물품이 싼지를 항상 살펴보고 한 번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모든 장소를 돌며 싼 물건만 사요. 나는 예전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획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똑같이 실패해야 했죠.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조차 힘든데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결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커피 한 잔 사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매번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가족 식사가 있어서 라는 핑계로 미루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었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친구들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오해했나 봐요. 저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누가 빌려주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여러모로 답답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만 다행이죠. 문제는 가족들을 챙기는 것도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출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그렇다고 부모님을 배려하지 않는 딸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가끔 친정 부모님께 밥을 사주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소중히 키워주신 만큼 잘 살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 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출장을 가 있어서 저 혼자 챙겨 했어요. 우리 부모님 생신인데 우리가 밥이라도 사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 카드를 챙겨 나가서 비싼 음식을 아예 사드렸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한 명당 25,000원 하는 작은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나온 카드 내역서를 보고
남편은 노발대발 알레르기를 치더군요. 아, 누가 당신 보고 밥값게 할 줄 몰랐네요. 실례를 했어요. 당신 식구들은 돈 낼 사람이 없어. 아무래도 남의 돈으로 밥을 사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돈으로 사야겠지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잭 신이신데 밥 정도는 사드릴 수 있잖아. 왜 그래? 그리고 남의 돈이라는 이에 농담이라도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농담하게 생겼어. 한 명당 25,000원 하는 거. 그거 벌려면 상품 몇 개를 팔아 남는 이득인지 기네. 그거 벌려고. 아내 남편은 밖에서 계획 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놀고만 먹어서 함부로 그렇게 남의 돈 쓰는 게 말이 되냐? 결혼하면 추위가 왜인데 왜 그런 데다가 네가 밥을 서기 위해서 네가 뭐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 되냐?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돈을 함부로 썼다간 지적당할 줄 아세요. 더 싫은 건 남편과 싸우는 것인데 싫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죄 역시 남편의 말에 계획을 뒤쳐놓고 소리를 높였었지만 남편께서는 하나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신용카드는 모두 가져가고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를 넣는 통장으로만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남편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신다는 것을 알아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남편은 그저 시댁이 지원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이고 모든 업무는 직원들이 힘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시댁에서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이 남편은 마음먹고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대표자로서 떡하니 자리를 맡겨놓고 그만두곤 했지요. 남편이 차라리 그런 식으로 아껴두는 돈으로 저축이라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전략 정신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아주 잘 쓰곤 했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폼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좋은 차나 명품 옷들을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술값을 혼자 내야 했더군요. 결혼 후 첫 출산을 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혼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생겨서 이혼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태도에 익숙해지고 남편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포기했어요. 못마땅하고 참담한 이런 생각만 들었죠. 셋째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까지 참다가 그 이후에는 제가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만들기만 하면 나가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현실이 다가오자 경력이 끊겨버려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면 육아 역시 끝나지 않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또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제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 또한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운이 좋게도 괜찮은 부업을 찾을 수 있었지만 부업은 결국 부업이라서 그것만으로는 남편에게 숨기고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필수품을 살 정도만 가능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구도 모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고민한 끝에 리뷰를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미용용품에 대한 리뷰를 쓰다가 유명해져서 미용 업체들로부터 협찬 및 광고 제의를 받게 되었죠.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한 일이 글을 쓰는 일인데
미용용품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남편이 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쪽과 관련된 리뷰를 쓰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또한 새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요. 그쪽으로는 전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육아용품은 거의 다 사용해 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쓰다 보니 사람들은 신뢰가 간다며 좋아해 주었지만 막상 돈을 벌게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분야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홍보 내추럴을 통해 성공한 사람은 실은 거짓 정보인 것일까 의심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9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 팔로워가 상당히 많아져서 처음에 아기용품 회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사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광고를 해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든다는 것이었죠. 일반인으로서 최대한 금액을 아끼기 위해 몇만 원이라도 받을까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을 진심으로 리뷰를 쓰게 되었습니다. 광고적인 면이 없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소개해드린 글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모두 광고와 같아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좋다는 평가를 받으니 기뻤습니다. 이에 힘을 보태어 의류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연락이 왔고 마지막으로는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4만 원을 매달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아등바등 사는 것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서야 부모님께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며 사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좋은 일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죠. 친정엄마가 위암에 걸리셔서 곧어서는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도 너무 높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서야 효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딸이 되었는데 그 효도를 미처 다 아끼도서 있었던 사대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되네요. 남편도 엄마의 위암 소식을 듣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마음은 가지고 있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좀 끔찍했습니다. 아, 자신이 장녀를 보고 치료비 좀 보태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요즘 불경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왜 어머님은 일을 다 아픈데 이래요? 보험 들어놓으신 거나 모아 놓으신 돈은 없으신데요. 아프면 좀 있을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매일 비싼 술이나 나초를 마시는 게 말이 됩니까? 차는 또 얼마 전에 바꾼 사람인데요. 정말 해도 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무슨 돈이든 저와 관련된 돈이면 다 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비의 남편이 되어줄 바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사람돌이 아니에요. 애초에 돈 문제가 있는 사람 다니면서 그런 상황에서 돈이 나갈 걱정부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삼가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것은 전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문의 걱정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 문제를 참아왔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짐승만 못한 거니까. 이 짐승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파도 그런 소리를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아프냐고 인상부터 쓸 거냐고. 당신이 그런데도 사람이야? 아닐 거야.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내 부모님이 아프다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누가 돈을 달라고 했어? 왜 누나 치료비를 보내냐고? 물어봐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절대로 돈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같은 녀석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혼할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내조는 해줬는데 너 같은 쓰레기는 더는 못 해주겠어. 끝내버릴게요. 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작은 일만 해서 또 혼자 더럽게 다 알아냈어. 아디가 돈을 한 번 빼낸 것에 대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돈만 쓰니까 돈 나가는 게 제일 걱정이 줄도 모르는 거야? 지금 기호를 사는 것 결국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아예도 아니고 생때 좀 쓰지 마.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해. 봐, 그래. 아니 부끄러우니까. 이 쓰레기 새끼야 그래. 돈 안 주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제발 이혼하자. 하오 차 피톤 안 줄 거야. 당신 차 바꾸고 매일 비싼 술 마시지 마. 또는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부모님 아프신데 보태줄 돈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잖아. 돈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냥 이호 내달라고 했잖아. 알았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남편과 싸우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날아버렸대.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 아니냐고. 자기가 말 잘 안 들어서 그러냐고. 앞으로 말 잘 들으면서 싸우지 말라고 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그래,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왔지. 언제 남편을 위해 살아왔나?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될 때까지 참자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달래주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는 필요한 일 말고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그를 사람으로서 대접하기 싫다는데요. 남편은 그것은 알아서 하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손 내밀 생각은 하지 말라며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제가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그 돈마저 뜯어갔을 것이고 최소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줄여서 주려고 했겠죠. 돈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정 금액을 모은 후에 엄마에게 드려서 치료비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는 잘 되었고 엄마는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모은 돈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광고 제의를 받으면서 열심히 글을 쓰면서 팔로워 수도 계속 늘었죠. 그러나 광고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팔로워들이 광고 글만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런 노력이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에 대한 불편한 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담은 글을 올렸는데 어떤 회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아이디어를 담은 의류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협력하여 제작해볼까요? 단순히 디자인 협찬이나 광고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예전 광고와는 다른 점이었고 그 제품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게 되어 제 위치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흥분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남편이 아닌 엄마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5개월 정도를 요양하시다가 산속에 있는 이곳에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엄마가 더욱 기운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제게 축하를 해주고 싶다며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일을 축하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몸도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며칠 후에 엄마가 올라오셨는데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통통한 몸매를 자랑하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살이 많이 빠져 얼굴이 여윤해 보였어요.
팔도 매우 얇아져 거의 뼈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15kg나 빠졌다고 아파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셨지만 그 소리에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에게는 기운을 보충해줄 스테미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집에서 쉬면서 기를 채우라고 하고 급히 마트에 가서 장어를 샀어요. 엄마는 장어를 먹으면 스테미너란 개의 기운이 난다며 웃으셨지만 제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안도감과 함께 엄마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었지만 갑자기 삑삑삑삑 소리가 나며 평감인 1번 울린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등에 살아더군요. 그날 남편은 분명히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가 뜻밖의 관계에 있는지를 가지러 온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냄새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침실로 들어가 엄마와 함께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장어를 발견했을 때 엄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혼자 툴툴거리며 장어 군비린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피를 빨아먹고 가늘. 그 말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에 엄마가 사례를 걸려 기침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제 앞에서만 그런 소리를 해도 문제인데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엄마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건 어떤 일이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약탈해서 일어서자 어쩔 바를 몰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엄마가 있는 데서 하는 건가 싶어서 분노했어요. 당신 정신이 혼자 있냐?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고? 정신이 나갔어? 하고 물으니 지금 남편한테 정신이냐? 라며 놀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 너가 감히 남편 잘못을 비난하니? 제가 제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또한 미실침 엄마 윙안에 집에 들어와서 30억을 그것도 장모로 말입니다. 내가 여자애인데 그 정도로 할 수 없어. 그리고 너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너희 엄마가 정말 미친 것 같아. 친구를 다치게 한 건 아니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화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생활비를 어떻게 1,000원이나 왔길래 그 정도로 돈이 있을 때 역시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도 실수를 놓치고 앞으로 더 신중히 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를 잘 못 봤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모두 말랐어요. 왜 해가 빛나지 않는 건지요? 아, 그런 소릴 왜 다 내게 들려? 너한테 상관없는 일인데 어쩌라고. 그게 지금 진짜 할 소리야. 이 사람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손을 올렸어요. 남편을 한 대 맞더니 어안이 벙벙해져서 혼이 빠져나간 눈으로 저를 찾아보다가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는 지음 다쳤네. 하하, 내 같은 남편 왜 할작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뭐냐? 그래, 오늘 나름 분대로 잡아보자 하며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 그런데 그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웬골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에 너무 놀랐죠. 연락도 없이 오실 분도 아닌데다가 애초에 우리 집에는 맨 처음 이사했을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외침에 남편은 손을 멈추었고 그 소리를 듣게 되자 시어머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도 다른 한 명이 더 등장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밤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도 그렇게 신경 쓰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의 상황을 보셨다면 저를 후회하지 않았을 게 틀림없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도착해보니 곧바로 손을 올렸습니다.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는데 따귀 소리는 촌스럽지 않은 다른 곳에서 들렸어요.
어디를 헤매다가 틀렸나 싶어서 살짝 한쪽 눈을 떴는데 남편이 볼을 쓰다듬으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얘가 아내한테 이해가 가 뭐야? 이해가 가? 너 그래도 아내한테는 차라리 알 거라 믿고 싶어서 신경 썼었는데 여태까지 이로 그 사람이 어이 그 결 방금도 며느리에게 손 올리려든 않았어요. 당신이 맞지 않았지, 이 놈아. 내가 이 또라이, 정신이 어디가 났니? 밥을 좀 머그아를 할 줄도 없는 놈에게 시집와서 살아도 모자라는 판국에. 내가 지금 하늘이 오하면서 살았던지? 허니는 완전 심해버렸고 보좌 널대로소. 어른한테 죽을 내 소리는 충분히 들렸어. 그래서 시선을 흘릴 때 시어머니가 날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보니 무서워서 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날 다시 바라보며 괴사가 널 때렸다면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난 목소리가 쫄쫄 떨리게, 사랑스럽게 그 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남편이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과 어머니가 투병하셨던 그 동안의 상황, 그때 남편이 한 말과 행동부터 이전까지의 행동까지 모두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어머니는 있는 남편에게 다시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야, 내가 어떻게 너를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장모님까지도 그렇게 대해.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나이를 그렇게 먹고 집도 처음부터 다 신축을 못하다니 내가. 저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의 이익과 시어머니의 남편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후에 엄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문일에 나온 대사는 그것밖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과합니다. 분이 모을 했을 때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무릎을 긁으면서 손까지 싹싹 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뻐기던 남편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샤워님도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아들을 잘 못 키워서 이런 일을 겪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했는데 우리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사돈까지 사가실 필요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사업에서 지원을 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연실색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원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예 영까지 끊고 싶은 게 아니라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지금 집에서 썩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놓고 왔다는 물건을 주워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차를 준비해서 엄마와 시어머니를 드렸어요. 고맙다 하시더군요. 너는 좀 괜찮네, 라며. 사 덕분에 어머님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어떻게 된 거죠? 아, 그렇죠. 아내가 갑자기 와서 많이 놀라게 했지. 사실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건 사업 때문이더라고요.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이 옷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 네,
그것을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내 셋이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건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는 의미였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난 이 집에 시집 와서 많이 고생했었거든. 예전에는 일도 도와야 했고 집안일도 혼자 처리해야 했지요. 애도 셋이나 유감해서 더 나아가서 며느리가 들어와도 나처럼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엔 예전보다 남자들도 집안일과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말했던 거였는데 무슨 가사 도우미처럼 너를 여겼을 줄이야.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에 2시에 엄마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여기저기 투자를 받아 아이 의류업체를 시작했지.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랑 비슷한 분야라서 좀 더 접근하기 쉬워서니까. 그런데 직원 하나가 어디 인터넷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왔어. 더구나 만나서 들어보니 너무 좋은 생각이었고 그 사람한테 협업도 요청하라고 할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인 거야. 그걸 조금 전에 알게 되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기특한 점은 내게 아무런 초 없이 찾아온 거래라고 부르는구나. 당신이 그것을 공동 작업 제안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고 제안했을 뿐이니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 당신의 능력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 거니 말야. 어디 한번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이제는 가족이 된 것도 알았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도 있겠다. 시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마운 따뜻한 말이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고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들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죄송해한다고. 아버지께서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한다고 하셨더군요. 여태까지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우리와의 왕래가 잘 없는 편이어서 몰랐는데 아버님은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 후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같이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남편은 12개의 지원이 없어지니 사업이 그대로 말하더군요. 애초에 시댁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굴리던 회사였으니 안감 설비가 없었죠. 그것만 믿고 실력은 하나도 키우지 않고 펑펑 놀기만 했으니까요. 지금 남편은 육아와 재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저 혼자 벌면서 남편에게 생활비와 딱 맞는 카드를 주고 있어요. 제가 다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생활비를 잘 모아주면 남편이 엄청 핀잔을 주고 있어요. 남편은 직접 경험한 후에야 느껴볼 수 있는 바가 있었던 건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해하며 눈물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몇 년을 이런 식으로 참고 살아왔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나는 따로 계획서를 받고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실제 생활비보다도 적게 주고 있지도 않으니 참고 견디라고 조언했어요. 그러더니 연휴에는 용서를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치기만 했어요. 제 운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제 운이 없어서 남편을 만난 몇 년간은 지옥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을 겪게 되었고 너무 주시어 주신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지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며 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일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해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남편도 조금씩 내조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단편에서는 아마도 이러한데 잠재력이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잊고 있던 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인생은 한 발짝도 볼 수 없다. 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